정역은 바른 세상을 향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역이 말하는 바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과거와 미래를 통해 사회의 달라지는 모습을 정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금존양 선천신법지야. 음은 누르고 양은 숭상함이 마음의 법도로서 학습된 선천의 마음가짐이요 조양유름 후천 성리지도. 기준을 정하는 음에 맞추는 양의 조정이 서로의 노력으로 일군 조화가 서로의 도리를 깨닫는 후천의 마음가짐이리.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수세기에 장구한 문명의 인류 사회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명료하게 기술하다니. 정역은 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참 매력적입니다. 정역의 묘미는 이 간결하고 명쾌한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생각을 유도하며 신비로운 수수께끼들에 다가서게 합니다. 어금존양 무엇이 먼저 떠올려지시나요? 그 옛날 온 가족의 식사를 챙기시지만 정작 어머니는 썰렁하게 식은 팝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죠. 남자가 잘 돼야 한다며 모든 집안일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존여비라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심각한 차별이 있었죠. 양반과 상민 아니 상놈이라 구분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도 백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짐 크로우법이 시행되어 백인과 흑인을 분리했습니다. 이 법은 버스, 기차, 학교, 식당,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버스 내에서도 흑인과 백인을 위한 좌석이 분리되어 흑인은 버스 뒤쪽에 앉아야 했고 백인이 더 많은 자리를 필요로 하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12월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기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항의하여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381일 동안 지속되었고 버스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버스에서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발판이 되었고 흑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또한 말할 것도 없이 그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오랜 식민 역사로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통해 많은 흑인들을 착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 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럽연합 인권기관 F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 거주 흑인의 45%가 혐오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 정의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9배 더 높은 확률로 경찰에 의해 멈춰서 신분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피부색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피부색 때문에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연이 출생에 의해 좌우되던 시절 태어나 보니 노예 출신이라 죽어라 일만 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가 하면 태어나 보니 귀족이라 떵떵거리며 풍족하게 지낸 사람들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눈 그 체계인 봉건제가 중세와 근세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봉건제는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계급 갈등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4번 영상에서 보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에 의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봉건 사회, 지배와 피지배의 엄격한 구분을 정역은 어금존양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는 선천이라 하니 혹 신분제나 봉건제에 기초한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금존양의 속성을 정역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금존양, 선천, 신법지야, 마음의 법도로 배움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처럼 배움을 통해 학습을 통해 마음의 법도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문명과 문화를 건설해야 하기에 안정된 사회 질서가 요구되어 부득이하게 이 체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몇 해 전부터 갑질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꼰대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신법지약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법도가 이제는 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맞을 리가 없겠지요. 계절이 달라지면서 철진한 맞지 않는 옷을 치우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마음의 옷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다가올 후천은 조양유름이라 하여 서로의 역할에 대한 전도, 바뀜을 이야기합니다. 직역하자면 그간 지배해온 양이 음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추진하던 양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지시에 순응하라는 말입니다. 사이다 같은 말에 시원하신가요? 그간 지배를 당하던 음은 앞장서서 양이 하던 기준을, 원칙을, 비전을 제시하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냥 지휘권을 주지는 않네요. 그간의 실무에 능통한 음이 제시하는 비전에 양이 응하여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정역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남성분들 아내 말 좀 잘 들으라고 많이들 들으시죠? 그간 삶에서 살림에서 얻은 지혜로 기준을 잡은 아내의 말에 자신의 사회 경험과 시각을 얹어 이를 따르고 행한다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아내 역시 그간 남편이 사회생활과 삶에서 얻은 통찰의 도움을 받아 비전을 세운다면 보다 튼튼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양에게도 음에게도 서로 안 해본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양이 이끌어온 경험과 음이 받쳐준 경험들이 서로의 바뀐 역할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보다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다 큰 보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양유름의 사회는 성리지도, 본연지성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법도로 주입하여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품의 발로로서 서로의 성품을 들여다보아 이치를 구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세상에 들어서게 되고 나와 다른 우리들의 행보가 가져다주는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또 다른 성장을 기약합니다. 조양유름은 서로 다른 우리들 간의 존중에서 비롯되어 서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에게도 음에게도 처음 하는 역할이기에 단순한 역할의 바뀜이 아닌 서로의 믿음, 지지가 필요합니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비로소 서로의 잠재력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간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일깨워 서로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서로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회가 정역이 그리는 후천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닌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법도로 배워 익힌 신법지약이 아닌 타고난 성품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 합니다. 조양유름은 서로 다른 양과 음의 조율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서 얻어집니다. 끊임없는 생각에서 얻어집니다. 국리수신 후인수 스스로 나아갈 길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부터 행하여 후대의 임금 어느 누가 할 것인가? 지난 영상의 국리수신 후인수에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길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여 후대의 임금이 되고자 하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겠지요. 나의 길이 소중하듯이 상대의 길도 소중하고 그렇게 서로의 소중한 삶의 길이 펼쳐져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겠지요.
그리하여 정정방방한 세상이 펼쳐지겠지요.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회의 중심인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나의 국리수신에서 조양유름의 세상에서 정정방방한 세상으로, 그래서 호우무량의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간 해보지 않은 양이 되고 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길 활짝 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